다음 뒤쪽에 후드 밸브, 스트레이너, 플렉시블 조인트, 연성계 또는 진공계, 압력계, 물올림 장치, 순환 배관, 릴리프 밸브, 체크 밸브,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 유량계, 성능 시험 배관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이거 말고 화재 안전 기준을 또 보게 되면 더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물올림 장치다 그러면 물올림 탱크가 있는데 몇 리터 이상이어야 되냐? 100리터 이상이어야 되고 물올림 탱크에 급수되는 급수 배관의 구경은 얼마여야 되냐? 15mm 이상이어야 되고 순환 배관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냐? 20mm 이상이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주로 25mm가 설치가 돼요. 20mm 릴리프 밸브를 생산을 안 하니까 펌프의 체줄 운전 시 수온 상승 방지인데요. 펌프가 요만한 것도 25mm짜리, 펌프가 이만한 것도 25mm. 네, 법은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20mm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20mm 잘 안 파니까 그 윗단계를 설치를 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만한 펌프하고 이만한 펌프하고 어떻게 이게 똑같이 물을 배출하게 되면 수온이 상승이 방지가 되겠어요. 큰 펌프는 큰 배관으로 물을 빼줘야 수온 상승이 방지가 되겠죠. 순환 배관하고 릴리프 밸브가 안전장치잖아요. 물이 조금 나오면 조금 안전한 거고 물이 많이 나오면 많이 안전한 거잖아요. 물이 조금 나오면 수온 상승을 조금 방지하고 물이 많이 나오면 수온 상승을 많이 방지하잖아요. 그래서 순환 배관으로 릴리프 밸브가 많이 열려서 순환 배관으로 물이 콸콸 나오면 좋을까요? 방울방울 똑똑 떨어지면 좋을까요? 많이 나올수록 좋다고요. 자, 옥내 수화전 설비의 개통도 정압흡입 방식이에요. 이 정압흡입 방식은 펌프 흡입처계 또는 펌프에 걸리는 압력이 플러스 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조가 옆에 있거나 위에 있는 경우 이 수조는 무슨 수조라고 하냐? 수조 일단 이름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름을 알잖아요. 플렉시블 조인트, 스트레이너,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 주펌프, 충압 펌프. 이건 뭐예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이게 무슨 기능을 하냐? 펌프의 자동 기동 및 정지. 그럼 얘의 부속은 요거예요. 요거 압력 스위치. 그래서 압력 스위치 압력이 떨어지면 일단 충압 펌프를 기동을 해요. 더 떨어지면 주펌프를 기동합니다. 이게 이제 충압 펌프 기동 정지용이고 이게 이제 주펌프 기동 정지용이에요. 1.0 메가파스칼, 0.9 메가파스칼, 0.8 메가파스칼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보죠. 이게 이제 충압 정지, 충압 펌프 기동, 주펌프 기동.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0.9 되면 충압 펌프가 돌아서 1.0 메가파스칼 올려서 충압 펌프 정지, 기동 정지, 기동 정지, 기동 정지, 기동 정지. 이렇게. 이럴 경우는 0에서 60리터 퍼민 분당 60 이하 누수가 발생하죠. 정상적인 누설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정상적인 누설량일 때는 충압 펌프로 커버가 가능해요. 왜요? 이 충압 펌프의 전격 토출량이 60rpm짜리거든요. 그런데 옥내 소화제 사용했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됐다. 그러면 스프링클러는 분당 82, 옥내 소화제는 분당 132. 그러니까 뭐 가지고 커버가 안 돼요? 충압 펌프 가지고 커버가 안 되니까 더 떨어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0.8까지 떨어지면 주펌프가 기동을 한다고요. 그러면 주펌프가 딱 기동이 됐어요. 자, 불났잖아요. 그러니까 주펌프가 도는 거잖아요. 그죠? 주펌프는 정지하지 않습니다. 계속 돌아야 돼요. 그럼 언제, 어떻게 정지하냐? 이제 불 다 껐다. 그러면 이제 수동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세팅하는 데도 있고 0.8, 0.7, 0.6 이렇게 세팅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0.8, 0.6, 0.5 이렇게 세팅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죠.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 수치는 달라져도 수치는 달라도 이 순서는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 화재 안전 기준에 주펌프는 즉 소방펌프, 주펌프는 자동 정지하면 안 되고 수동 정지에 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리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고가수조예요? 보조고가수조예요? 옥상수조예요? 옥상수조죠. 옥상수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옥상수조에서부터 이 압력 스위치까지 높이가 있죠. 이 높이가, 예를 들어서, 이게 60m다. 그러면, 이거는 약 6kg per 제곱센티미터고, 이것은 약 뭐예요? 0.6 메가파스칼이거든요. 이 0.6 밑으로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물이 없어야 돼요. 여기에 물이 있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0.6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얘를 만일에 주펌프 기동점을 0.5로 이렇게 세팅해 놨어요. 주펌프가 돌아요, 안 돌아요? 평생 안 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있는 동안에는, 정상적인 상태일 때는 평생 동안 안 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펌프 기동은 뭐보다는 높아야 돼요? 이 수치에 의하면 0.6 메가파스칼인 낙차압이 있죠. 이걸 이제 낙차압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있어요? 수면에서 압력 스위치 세팅하는 거니까. 그쵸? 여기 압력 스위치가 우리나라가 현장에 가보면 거의 1000개 중에 999개가 이 압력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디프 레인지가 있는. 레인지는 정지점이고 디프는 차이예요. 이를테면 1.0, 0.9에서 기동하고 싶다. 그러면 레인지는 1.0, 디프는 0.1. 그러면 0.1만큼 떨어지면 기동. 이렇게 해요. 레인지는 정지, 디프는 기동점이 아니고 차이점이다. 차이다. 자, 얘가 무슨 역할을 해요? 기동용 수압기 장치, 또는 다른 말이 압력 챔버라고 하는데요. 펌프의 자동 기동 및 정지, 압력 변화의 완충 작용, 압력 변동에 따른 설비의 보호, 이런 기능들을 합니다. 이 기동용 수압기 장치가 1.0 메가파스칼짜리가 있고 2.0 메가파스칼짜리가 있어요. 1.0, 2.0은 호칭 압력인데, 호칭 압력에서 호칭 압력의 1.3배 범위에서 이 안전 밸브는 작동을 하는 안전장치예요. 1.0짜리다. 그러면 1에서 1.3, 2.0 메가파스칼짜리다. 그러면 2에서 1.3배 하면 2.6이 되죠. 그 사이에서 이 안전 밸브가 압력을 배출을 시키는 거거든요. 안전 밸브하고 릴리프 밸브는 어떤 차이가 있냐? 안전 밸브는 압력 세팅을 못 합니다. 즉, 개방 압력을 조절을 못 해요. 근데 릴리프 밸브는 조절을 하죠. 어떻게 조절해요? 최저 압력 미만으로 조절해 놔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 부합 흡입 방식과 정합 흡입 방식의 큰 차이는 뭔가요? 뭐가 없어요? 물올림 장치, 흡입책의 연세계 또는 진공계와 후드 밸브, 이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자, 가압송수 장치입니다.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펌프 방식이 있는데, 펌프 방식 말고 고가 수조 방식, 압력 수조 방식, 펌프 방식, 가압 수조 방식, 이렇게 4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여기에 불표로 이렇게 써 있는데, 불자가 없는 게 현행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왜 필, 이렇게 했냐?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고가 수조 방식은 평상시 압력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압력 수조 방식도 평상시 압력원이 있어요. 근데 펌프 방식은 전기 에너지를 물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전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발전을 해야죠. 그래서 펌프 방식은 비상발전기 등의 비상전원이 필요하다. 가압수조 방식, 평상시에 압력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평상시 압력원이 있는 것들은 사실은 비상전원이 불필요한 거예요. 이건 이론이란 얘기죠. 다른 나라들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베껴오고 좀 고치고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게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현행은 압력수조가 비상전원에 필요한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 적용제한은 뭐냐 하면요. 이 고가수조 방식을 지하 3층에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하 3층에서 고가수조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위쪽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압력수조나 펌프나 가압수조는요. 위나 중간이나 아래나 아무나 상관이 없다. 이게 적용제한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저장제한은
참 문제예요. 다른 나라에 다 있어요. 압력수조 기준에는. 우리나라도 위험물에는 있어요, 이게. 3분의 2 이하의 물을 담아야 된다, 압력수조에는. 근데 화재안전 기준은 없어요. 방수압 감소는 얘는 대단히 크게 감소해요. 평상시에 높은 압력을 뒀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얘들은 거의 감소가 없어요. 방수압이라는 거는 옥내수화전 관창에서, 즉 노즐 끝에서 나가는 압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0.17메가파스칼 이상 0.7, 그죠? 이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이 뭐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안 하는 방식이 요거예요. 요즘 가압수조 방식 꽤 있어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이렇게 가압수조 방식이 꽤 있습니다. 고가수조, 옥상수조의 차이는 용량 차이예요. 얘는 100%를 담아야 되고 옥상수조는 3분의 1 이상이고요. 옥상수조는 낙차가 필요 없는데 얘는요. 화재안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얼마의 낙차? 최고위 옥내수화전 방수구, 즉 앵글 밸브에서 고가수조 하단까지 높이가 H1 더하기 H2 더하기 17m 이상이어야 돼요. 참고로 얘기하면 H2인 호스의 마찰이 7.8m예요. H1 배관 마찰이거든요. 배관 마찰, 호스 마찰 적어도 10m 정도는 된다고요. 그러면 27m 정도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수조가 어디 있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옥내수화전 설비의 배관입니다. 옥내수화전 전용일 때 가지배관, 주배관, 호스릴 전용일 때 가지배관, 주배관인데 호스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릴은 감겨있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자, 옥내수화전과 연결 송수환 설비를 경용할 때 65, 100인데요. 연결 단독 있죠. 연결 송수환 설비 단독도 65, 100이에요. 만일에 연결 송수환 설비하고 옥내수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일이 있으면 더 해야 되는데 옥내수화전은 초기용이고 연결 송수환 설비는 소방대가 쓰는 본격이니까 수치 큰 것을 하면 되겠죠. 충압본부의 토출 압력 자연압 더하기 0.2메가파스칼 이상 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압 송수 장치의 전격 토출 압력 이상으로 할 것. 다른 방식이 한 개 더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주로 이게 출제가 되죠. 압력 수조 조금 전에 3분의 2 이하, 그죠? 화재안전 기준 지금 현행 없어요. 안타깝죠. 추가되고 정비가 되고 해야 된다고. 이 부분은 있어요. 0.17 이 부분은. 근데 이 부분은 또 없어요. 압력이 P0에서 P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필요한 압력이에요. 옥내수화전 노즐에서 0.17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압력 수조에 평상시에 화재 안 났을 때 유지해야 될 압력이에요. 압력 수준에 필요한 공기 압력 언제요? 평상시에.